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또 특보가 들어와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푸틴이 승승장구 중에 갑자기 발표한 게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특별 휴전. 이제 시스파이어라고 하죠. 당분간은 우리가 전투를 안 하겠다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선포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약 2,200명의 군인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선포기도 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중간에서 이제 내고를 하는 중에 막 굉장히 티각티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현재 결론에 못 다다르고 있죠. 근데 결론에 못 다다르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트럼프는 무엇을 원하느냐. 일단 지금 러시아가 뺏은 전략지 모든 것은 러시아가 가져간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마이단 혁명서부터 2014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5 빌리언을 댔다고 RFK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RFK 주니어가.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 인발브돼 있고 또 누가 그동안 또 용병을 훈련시켜줬죠? 독일에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는 그 로지 오다넬이 또 저기 코미디언 여자가 발표한 적이 있죠. 제가 이름은 로젠, I'm sorry. 로젠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터커 칼슨 쇼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벌차프하고 91년에 이제 유럽하고 동의한 바 그들이 나토가 동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동진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동진한 결과 러시아의 마지막 동진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조인을 할 수 있다는 거 발표 나자마자 이제는 러시아가 공격을 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은 항구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쟁은 크리미아 반도하고 거기는 오데사죠. 이제 오데사는 왜 중요하냐? 크리미아하고 오데사에서 뭐가 나가냐 하면은요, 영국으로 가는 유럽이로 가는 모든 곡물과 상업이 거기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국이 원하죠. 그리고 러시아는 배를 대야 됩니다. 러시아 함대가 배를 대야 될 것이 세 군데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발틱, 거기라는 여러 나라가 있죠. 벨라루스 왼쪽으로, 벨라루스 뭡니까 서쪽으로 있는 뭐 클라인그라드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이제 리투니아 이런 나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배를 태야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큐파이 됐어요? 나토에 의해서 아큐파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출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흑해인 것입니다. 흑해에 있는 크리미아 반도 그리고 흑해 크리미아 반도랑 직결된 오데사 여기를 확보하는 순간 이제 푸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 군데 출구 중에서 두 군데를 갖게 되니까. 세 번째 출구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극동 항구죠. 이제 극서는 발틱, 그다음 발칸, 지금 우리가 있는 우크라이나 남쪽. 즉 오데사 남쪽에 있는 크리미아 쪽은 무엇입니까? 남으로 가는 항구. 왜냐면 북극은 다 어니까. 그러면 동쪽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도 겨울에는 역사적으로 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쳐들어갈 때 어디로 쳐들어갔습니까? 사할린으로 쳐들어가서 타타라 해협이 어니까 거길로 군인이 다 이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톡은 부동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가 원했던 부동항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낮은 선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낮은 선봉, 블라디보스톡 극동 항구.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남쪽으로 향하는 항구는 무엇입니까? 오데사, 크리미아. 그다음에 이제 동쪽은 이제는 클라인그라드,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리투니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놓고 지금 러시아를 이제 영국이 포위하기 원하죠. 혹은 지금 현재 EU가 포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정된 척 러시아를 놓고 내린 전쟁에
푸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희생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국이 대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것을 프락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프락지 전쟁, 이 우크라이나의 정부가 키예브에 있죠. 그래서 키예브냐 혹은 이제 모스크냐.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내각을 형성 다음에 이 생성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었더라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않았겠습니까? 나토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나토는 이제 트럼프의 돈에 의해서, 미국의 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돈이 안 오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무기를 사겠다. 50 빌리언어치 무기 사겠다. 트럼프가 디클라인 했어요. 트럼프는 더 이상 누구예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안 팔겠다. 돈 줘도 안 팔아 이제는. 옛날엔 공짜로 줬는데 이제 돈 줘도 안 팔아.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새틀라이트로. 그 새틀라이트를 지금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보를 안 주니까 적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쟁은 전략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난 2022년서부터 25년 사이에 기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팔아서 돈을 벌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들한테 막 보너스를 주고 군인들한테 잘해주니까요. 막 자원병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군인이 점점 불어납니다. 우크라이나는 조사를 해보시면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다 젊은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 손실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곡물을 생산하는 최고의 곡물 생산지인데 전쟁 폭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다 도망가서 곡물을 농사를 못 짓죠. 그러면 곡물이 어디서 수출해서 돈을 버는 우크라이나한테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도 중요합니까? 곡물 수입자 유럽한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 한창일 때 트럼프가 11월 5일 날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이나규레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는 스타머 수상이 하고 젤렌스키하고 만나서 1월 16일 날 사인을 했어요. 무슨 사인을 했느냐? 비밀인데 밝혀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흑해, 오데사 거기 다 100년 동안 내가 관리해 줄게.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전쟁이에요? 항구를 누가 차지하느냐, 전략지 유통지를 누가 차지하느냐. 제가 사실은 동부에 가서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전쟁은 전략지 전쟁이야. 유통료 전쟁이야. 유통료를 누가 차지하느냐. 골목 대장, 가장 가는 길목에 골목 대장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못 가는 겁니다. 유통지 전략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평양의 출구이면서 태평양으로 가는 에서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순간 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극동, 특히 녹둔도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녹둔도에 많은 땅을 임대를 해서 개발하자고 이제 한국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물론 허사로 돌아갔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식량을 미국에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만 유사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극동을 사수해야 될 의무가 있죠. 고지를 탈환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연해주 개발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북한하고 하스타일 관계가 있는데 거기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승세를 하고 있죠. 군인들의 사기, 그다음에 서플라이, 그다음에 돈, 무기, 그다음에 그들은 뭐냐면 슈퍼소닉스 무기가 있어요. 소리보다 마하보다 10배, 8배, 10배보다 더 빠른 무기인데 이것들이 오면서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순식간에 와서 하는데. 그래갖고 뭡니까?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한번 썼죠? 이란이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우수성이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한 번 뚫렸어요.
그들이 공격했을 지난 4월에 공격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유럽이 그래도 러시아는 져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친러시아 벨라루스 바로 옆에 리투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리투니아가 지금 현재 발틱을 타치하고 있죠. 그러면 리투니아하고 벨라루스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를 방어하는 우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벨라루스 밑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약 5천 명의 무장 용병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러시아랑 국경 봉쇄. 지금 뭡니까? 지금 유럽은 전쟁 무드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헝가리 빅토르 올반, 벨라루스 당연하죠. 그다음 루마니아도 친 서방 대통령이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죠? 잘랐어요. 하지 마. 내년 5월에 다시 선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태평양 흑해 출구이기 때문에 흑해 출구 오데사를 놓고 벌리는 이 심각한 전쟁. 근데 만약 오데사가 우크라이나 넘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이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당연히 북한하고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딱 영토가 원래 좁아가고 한반도 하나입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전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하고 독일 사이에 누가 군대를 갖다 놓냐? 독일이 갖다 놨어요. 그럼 독일은 뭐를 갖고 있냐면요. 사실은 친나치가 부활해서 우크라이나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푸틴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휴전을 선포한다. 하루 동안. 그러면 이제는 휴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테스트인데 휴전을 하는 이유를 하면서 이 천재 전략가 푸틴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러시아라는데 단정을 어떻게 하냐? 크리스천. 그다음에 뭡니까? 오소닥스.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카톨릭이죠. 전통 오리지널 카톨릭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주의 카톨릭, 즉 교황권에 반대하는 오소닥스와 크리스천들 열심히 싸워줘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 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시스파이어 휴전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는 단서를 붙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키예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200번 이상의 그 약속을 어기면서 우리의 많은 기지들을 폭격했다. 나는 그들이 이번에는 이 평화, 잠정적 평화, 즉 부활절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처단하겠다. 라는 것을 띄웠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이죠. 그리고 자기를 동의하는 만 브릭스의 나라들, 그리고 트럼프의 정권,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아주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는 러시아가 기독교 오스닥스의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사실은 2014년부터 기독교 오소닥스를 핍박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정권 자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는 비공개적 반박이죠.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인 유럽이 왜 그들을 지원하고 있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원하는 브릭스. 그러니까 브릭스는 뭡니까? G7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사우스가 사실은 브릭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와 자원과
생산, 소비, 유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은 우리나라 좋아하지 않는 나라지만 중국은 뭡니까? string of pearls라고 해서 항구마다 연결하는 1대1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파나마도 갖고 있었죠. 문제가 지금 현재는 있지만 트럼프하고 이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진핑은 그들이 트럼프 정권 내각 시진핑 그리고 모든 브릭스의 나라가 이 ceasefire 이 정당한 이유 있는 그 뭡니까 평화를 원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건 뭐 굉장히 mouthful 여러 가지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반격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 너는 도대체 어떤 나라야?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공격 안 했는데 왜 공격했어? 네가 선제 공격했잖아. 하는 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도 원한다고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이 평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소닥스와 페이퍼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종교성이 부여된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전략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식량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식량과 서플라이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꼭 이겨야만 되는 보렐의 선포, 그 이후의 전략가죠.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유럽이 지키는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전략가 푸틴이 선포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선포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휴전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그 실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5월 9일 날 러시아의 승전일이 있습니다. 승전일에 가면은요, 이제 EU에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EU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이제 핍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가 나섰어요. 나는 EU에 거기는 승전일에 가겠다. 슬로바키아가 이런 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갖고 있는 우방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어그레시브 하지 않았어요. 빅토 오르반만 헝가리에서 어그레시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벨라루스를 비롯해서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이제 슬로바키아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은 여기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모든 나토 멤버 모든 서방 국가를 다 초청했어요. 러시아 5월 승전일에 초청한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건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이죠. 프락지 전쟁. 그래서 서방은 누군지 가는 나라를 퍼니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활절에 선포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재미있는 또한 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데 굉장히 interesting 특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4월 20일 정도 됐으니까 약 2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부활절은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일 후에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왜냐하면 이때 이것을 보면서 5월 9일 날 참여 여부를 놓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갈리게 됩니다. 이태리는 당연히 가겠죠. 이태리는 지금 현재 프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독일 지금 현재 어디요? 폴란드도 지금 자기 자식들을 안 죽이려고 그래요. 뒤로 발을 싹 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지금 군인이 많이 배치됐던 곳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이미 많이 뺐지요. 대부분을. 그래서 폴란드가 뒤로 싹 물러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애들 가서 싸우는 건 안 돼. 그리고 또 누가? 벨라루스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제발 좀 그만 싸워. 종 좀 빨리 해. 헝가리가 계속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헝가리 오르반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는 그 EU의 대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한 상황에 비교해 볼 때 저는 지금 곧
이제 전쟁이 종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젤렌스키가 없는 돈에 지금 블러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레가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글로벌리스트의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그런 아이디어이 이제 당분간 저지되고 이제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각자 나라하고 관세 전쟁이 이제는 컴다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오겠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평화의 사도로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기 레가시를 마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한반도에도 평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